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강추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모레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영하 3도, 울진 영하 4도, 경주 영덕 영하 5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에서 3도가 예상됩니다. 포항과 울진의 건조주의보, 울릉도 독도의 강풍주의보, 동해상의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포스코 기숙사 신축 이전지로 해도동 일대가 우선협의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공해로 피해를 입던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500실 규모의 포스코 기숙사인 동촌생활관입니다. 시설이 낡고 사생활 보장성이 떨어져 젊은 사원들은 이용을 꺼려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TF를 구성해 800실 규모의 기숙사 신축 이전지로 포항 운하 인근의 해도동을 최적지로 정했습니다. 이곳은 접근성과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 5가지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포스코와 지주들과의 부지 매입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젊은 직원들이 800명 정도가 시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표가 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가 부지를 주민들하고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는 개인 95명과 국유 시유지 등 62필지 17,000여 제곱미터 5,300여 평 규모로 전체 지주들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만큼 이번에는 포스코가 이곳에 꼭 기숙사를 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활기가 넘치면 자연적으로 또 모든 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일단은 밝아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40년 넘게 공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포스코가 통큰 상생을 결정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주민들은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또 지금 감정이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또 매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주민들이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포스코 역시 기숙사 이전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막상 토지 매입이 시작되면 가격 불만 등의 난제가 나올 수 있어 주민과 포스코, 포항시의 조율이 최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이들 국가의 다수의 해외 법인을 운영 중인 포스코 그룹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멕시코의 6곳, 캐나다의 5곳의 해외 법인을 세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멕시코에선 포스코가 철강 사업을, 캐나다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법인이 미국과의 무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고율 관세 부과 시 수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특수학교와 유초중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을 68개 신증설합니다. 신증설학급은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30학급, 중학교 16학급, 고등학교 12학급, 특수학교 7학급입니다. 올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350여 명 늘어난 6,6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조만간 개헌특위를 출범하기로 하는 등 더 적극적인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개헌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6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맡고 정치권 원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전망입니다. 역대 국회의장이라든가 그다음 원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이 헌법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는 12일 토론회를 여는 등 개헌론에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당에선 원내, 원외를 가리지 않고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솔솔 나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단계 개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 판단에 따라 개헌 발동을 가능하게 한 부분만이라도 먼저 뜯어고치고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은 추후 논의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빨리 풀어야 된다. 이거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다음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라고 제안했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을 받고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답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는 개헌론이 탄핵 정국 속에 국면을 전환하려는 여당의 물타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개헌론이 다시 급부상한 가운데 개헌에는 3분의 2 이상 의원 동의가 필요해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열쇠를 쥐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MBC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인정했다며 동상철거와 기념사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홍 시장이 동대구역 광장 등에 동상을 설치하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내란 수계 윤석열을 옹호하며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수처 등 사법당국은 홍 시장의 내란 선전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산림청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을 찾아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울진군의 봄철 산불 방지 대책을 살피고 산불 진화 헬기 운영 현황과 이동식 저수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적용해 24시간 산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29곳이 소속돼 있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보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포항시는 협의회 소속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 연구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노력하게 됩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5월에 국제환경포럼인 세계 녹색성장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수 전유진이 대학 진학과 함께 포항을 떠나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올해 포항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전유진은 서울 모대학 실용음악과 입학이 최종 결정되면서 서울로 이사를 한 데 이어 주소도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유진은 지난 4년 동안 해온 포항시 홍보대사도 2024년 말 그만뒀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교사용 질문 기반 수업 챗봇을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경북 초등학교 교사 2명이 개발한 이번 챗봇은 질문 생성기와 질문 기반 수업 설계 생성기 등 모두 4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챗봇은 학습 주제와 내용 등을 입력하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자료 등을 자동 생성해주며 질문이 넘치는 교실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